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한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여성 중 한 명이자 조선시대의 뛰어난 예술가이며 위대한 교육자였던 신사임당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5만원권 지폐에 그녀의 초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사회에서 그녀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은 그저 역사책에 나오는 인물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신사임당의 삶과 그녀가 살았던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은 1504년 조선 중종 4년의 강원도 강릉의 오죽헌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 이름은 신인선이었으나 결혼 후 사임당이라는 호를 사용했습니다. 사임당이란 중국 고대 현명한 어머니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현명한 어머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하는 진사시에 합격한 지식인이었지만 벼슬에 나가지 않고 향촌에서 학문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 이씨는 매우 현명하고 교양 있는 여성이었죠. 그들은 딸인 사임당에게도 남다른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적이었고 여성은 내조에 충실해야 한다는 관념이 강했습니다. 여성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조차 드문 시대였지만 신사임당의 부모는 딸에게 시와 글씨, 그림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후에 신사임당이 뛰어난 예술가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죠. 어린 시절 신사임당은 특히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오죽헌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서 자라면서 그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깊이 관찰하고 감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훗날 그녀의 작품에 깊이 반영되었죠. 한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사임당이 정원에서 놀고 있을 때 나비 한 마리가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사임당은 그 나비의 움직임과 색채에 매료되어 종이와 붓을 가져와 나비의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본 아버지는 딸의 타고난 재능에 감탄했다고 전해집니다. 19세가 되던 1522년 신사임당은 이원수와 결혼했습니다. 이원수는 후에 조선의 명신이 된 이율곡의 아버지였죠. 결혼 초기에 신사임당 부부는 강릉 외가에서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지 않았지만 이원수는 아내의 재능을 존중하고 지지했습니다. 신사임당은 결혼 생활 동안 7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4딸과 3아들을 두었는데 그중 셋째 아들이 조선의 대학자가 된 이율곡입니다. 신사임당은 자녀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특히 율곡의 교육에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가정을 이끄는 어머니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신사임당은 집안의 경제적 책임도 상당 부분 맡았습니다. 남편 이원수가 과거 시험을 준비하느라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신사임당은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활용해 가게를 꾸렸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그려 팔았고 자수와 바느질 솜씨로 옷과 장신구를 만들어 수입을 올렸습니다. 한 가지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해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신사임당은 밤새 그림을 그려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뛰어난 예술성으로 인해 좋은 값을 받았고 이를 통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가족을 지켰습니다. 신사임당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여류 화가로 특히 풀과 벌레 그림인 초충도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정교한 세부 묘사와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유명합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작품으로는 초충도, 산수도, 매화도, 포도도 등이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자연의 작은 생명체들, 예를 들어 풀잎 위의 이슬이나 나비의 날갯짓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세밀한 관찰력이 그녀의 초충도의 생명력을 불어넣었죠. 한 일화로 신사임당은 종종 아이들을 데리고 정원이나 야외로 나가 함께 자연을 관찰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연의 작은 것들 속에도 우주가 담겨 있다고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그녀의 자연사랑과 관찰력은 예술 작품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신사임당은 그림뿐만 아니라 시와 글씨에도 뛰어났습니다. 그녀가 남긴 시들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어머니로서의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 사랑을 주제로 한 시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신사임당이 가장 널리 알려진 역할은 아마도 현명한 어머니로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특히 그녀의 셋째 아들인 율곡의 교육에 쏟은 정성은 유명합니다. 율곡이 어렸을 때의 일화 중 하나로 신사임당이 꿈에서 용을 보고 율곡을 임신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것은 비범한 인물의 탄생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꿈으로 해석되었죠. 실제로 율곡은 어린 나이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고 어머니 신사임당은 이런 아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냈습니다. 신사임당은 율곡에게 단순히 학문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덕목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학문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인간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율곡이 글 공부를 게을리하고 놀기만 하자 신사임당은 화를 내거나 야단치는 대신 율곡에게 내가 지금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고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신사임당은 촛불 아래에서 손수천을 짜며 밤을 새웠습니다. 이를 본 율곡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신사임당은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져 이 일을 하기 어려울 터이니 지금 열심히 해두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율곡은 자신의 게으름을 깨닫고 학문에 정진했다고 합니다. 1551년 48세의 나이로 신사임당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가족에게 큰 슬픔을 안겼고 특히 당시 16세였던 율곡은 어머니의 죽음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신사임당이 임종 직전에 자녀들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그녀는 사람의 가치는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가에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유언은 율곡의 삶과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고 후에 그가 조선의 대학자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신사임당이 세상을 떠난 후 율곡은 어머니를 기리며 사기향록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어머니의 덕과 지혜, 그리고 자신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신사임당은 비록 5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그녀의 정신과 가치관은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현모양처의 상징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한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의 예술 작품들은 한국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초충도는 섬세한 관찰력과 뛰어난 기술을 보여주는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죠. 현재 그녀의 작품 중 일부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간송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신사임당의 초상화는 5만원권 지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그녀의 위상과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그녀의 생가인 오죽헌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신사임당은 단순히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현대 여성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롤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재능을 발휘한 선구적 여성으로 가정과 자아실현 사이의 균형을 이룬 모범적 인물입니다. 신사임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왔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주로 현모양처의 측면이 강조되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녀의 예술적 재능과 독립적인 경제 활동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사임당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진보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16세기 조선 사회는 여성의 활동 영역이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통해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했고 가정 내에서도 상당한 의사 결정권을 가졌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일화는 신사임당이 남편 이원수와 함께 가족의 이주 문제를 논의했다는 기록입니다. 당시에는 남성이 중요한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원수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의논했다고 합니다. 이는 신사임당과 이원수 부부가 상당히 평등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신사임당은 자신의 작품에 서명을 남겼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당시 여성 작가들은 대부분 익명으로 작품을 남겼지만 신사임당은 자신의 작품에 당당히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는 자신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삶에는 많은 전설과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비록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녀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과 동경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어느 날 신사임당이 시어머니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호랑이가 마당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었지만 신사임당은 침착하게 호랑이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며 우리 집의 할머니가 계시니 무서워하지 않도록 떠나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일화는 신사임당의 침착함과 지혜를 보여주는 예로 자주 인용됩니다. 또 다른 일화로는 신사임당이 그림을 그릴 때 실제로 보지 않고도 기억력만으로 정확하게 그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집에 돌아와 그 풍경을 완벽하게 재현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화는 그녀의 놀라운 기억력과 관찰력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과장되었을 수도 있지만 신사임당이 얼마나 특별한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사임당과 그녀의 셋째 아들 율곡 이의 관계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모자관계 중 하나입니다. 율곡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인해 학문과 도덕성 모두에서 뛰어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율곡이 8살 때의 일화가 유명합니다. 어느 날 율곡이 글을 읽다가 몸이 피곤하니 잠시 쉬고 싶다고 하자 신사임당은 내가 지금 공부를 게을리하면 나중에 후회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들판의 별을 가리키며 저 별을 보거라. 하루하루 성실히 자라지 않으면 가을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가르침은 율곡의 학문적 성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신사임당은 율곡에게 자연을 통해 인생의 이치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자주 아들과 함께 자연을 거닐며 자연의 변화와 순환을 통해 인생의 철학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율곡이 후에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신사임당이 세상을 떠났을 때 율곡은 16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더욱 학문에 정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율곡은 후에 내 학문과 덕행의 모든 기초는 어머니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신사임당은 단순히 역사적 인물을 넘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생애와 업적은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많은 영감과 교훈을 줍니다. 신사임당의 삶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아마도 균형일 것입니다. 그녀는 뛰어난 예술가로서의 재능을 발휘하면서도 가정에서는 현명한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은 현대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에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한 신사임당은 자신의 재능을 통해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했다는 점에서도 현대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과 자수작품을 통해 가게를 꾸렸고 이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제한적이었던 시대에 매우 특별한 사례였습니다. 신사임당의 교육 철학 또한 오늘날의 부모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인성과 도덕성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의 내면적 성장을 중시했던 그녀의 교육관은 현대 교육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오죽헌은 신사임당의 정신을 계승하는 중요한 장소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또한 신사임당의 이름을 딴 다양한 문화사업과 여성상이 제정되어 그녀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위대한 여성 신사임당의 생애와 일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5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지혜와 삶의 태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신사임당은 조선시대라는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가정과 자아실현 사이의 균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현모양처의 상징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는 지혜와 용기를 가진 진정한 롤모델입니다. 우리가 신사임당을 기억하는 것은 단지 그녀가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삶과 정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신사임당이 보여준 지혜, 인내, 창의성,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신사임당이라는 인물을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닌 생생한 삶을 살았던 한 여성으로 느끼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